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행정수도 이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 이전 이슈를 발표한 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필두로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이 참여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수인데요.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먼저 행정수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 소원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헌재의 위헌 여부의 판단을 맡기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16년 전과 달리 과반을 넘는 국민 여론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앞당겨야 합니다.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부분 지역에 투자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는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균형 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소멸과 초집중의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사법부가 남겨진 서울과 행복도시 세종은 어정쩡한 동거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호응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국민적 합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실질적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대개조를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치하고 국가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진석 의원께서도 저희의 생각과 같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다르게 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수도 이전은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민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뜬금없이 부동산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자 세종시의 집값도 폭등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 시행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서울의 집값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방도시들의 집값만 올려놓았습니다. 인구 분산 효과도 초기에는 잠시 나타나는 듯 하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역사를 두고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께서는 서울시가 천박하다고 하셨다는데 혹시 천박해서 수도를 이전하자는 것입니까?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난 9년 동안 서울시를 책임졌던 전 서울시장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천박한 지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성인권사에서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추행으로 유명한 도시로 서울의 이름을 알리시겠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수도 서울이 천박하다는 소리를 하셨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기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라의 수도를 천박하게 만든 것보다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두관 의원은 지난 21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방의 서울대를 프랑스 파리처럼 공립대학에서 서울대와 자격을 똑같이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선긋기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서울대생의 말처럼 지방에서 넉넉지 못하게 살다 공부해서 서울대를 왔는데 왜 학벌 만능주의와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이 돼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에 온 것뿐인데 난데없이 적폐로 몰려야 합니까? 민주당에게는 서울대도 천박대라서 굳이 품격을 높여주시기 위함이라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들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을 갖다가 이렇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표는 헌법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도 옮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갖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현혹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 역시 이번 행정수도 이전에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장관은 국민에게 묻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상무위원회의에서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힘든 일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지니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일자리와 산업,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양극화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법입니다. 둘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강력한 성장 정책이자 국민 통합 정책입니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의 동반 발전은 미래지향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행정수도 완성을 역동적 균형발전 뉴딜로 부를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는 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법률 형식의 입법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에 의한 방식의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들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제72조 상의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통일, 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제72조상의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투표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부의 반대 의견과 다르게 충청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어차피 마주하게 될 쟁점이라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는데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연 통합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국민투표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극적 협의로 개헌에 이르게 될지 통합당의 행보가 2020년 후반기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